하나, 둘, 셋. 안녕하시려. 보시겨 책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 주 테마는 인권 테마인데요. 강화중학교의 도덕 선생님, 그리고 인권의 마스터.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고윤미 선생님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선정한 책은 두 권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너무나도 유명한 배우 정우성 씨가 이제 쓴 내가 본 것을 당신도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책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은 고윤미 선생님께서 들고 계시는 홍은전이라는 분이 지으신 그냥 사람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가지고 이제 대화를 진행해 볼 텐데요. 몇 가지 질문과 함께 고윤미 선생님과 즐거운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두 가지 책을 읽어보셨는데 네. 선생님과 같이 이 책을 선정을 했는데요. 네. 이 책을 읽어보고 싶으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이 책은 사실 작가가 저희가 아는 사람이잖아요. 작가가 아니다 보니까 뭔가 쉽게 읽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작가가 아는 사람이 글을 쓴 거이기 때문에 좀 쉽게 읽히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그리고 또 그림이 많습니다. 사진이 많아서 중간중간에 약간 쉬어가는 타임? 이런 게 있어서 이 책이 좀 쉬어가는 느낌도 있고 해서 이 책을 읽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은 사실 선생님이 추천을 해주셨는데 이 책은 참 뭉클한 게 많더라고요. 제목에서 느껴진 게 그냥 사람인데 그냥이라는 좀 많이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던 이 부분은 좀 넓게 봤다고 하면 이 책은 약간 깊게 보는 그런 책이라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사실 먼저 이 책을 읽었을 때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림이 참 많다. 네, 너무 좋다. 그렇죠. 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 책은 저도 같이 읽을 때는 이야기가 단편으로 되게 짧은 이야기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어서 호흡이 짧다 보니까 되게 금방 책을 읽게 되더라고요. 좀 늘어지지 않고 되게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들, 사람들의 모습들을 좀 접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는데요. 선생님께서는 두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각각 어떤 거셨을까요? 지금 정우성 님이 쓰신 이 책에서는 난민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 가지 난민들 중에서도 사실 요즘 미얀마 사태로 많은 뉴스거리들이 나왔을 때 저도 관심이 사실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진로 시간에 오셨던 그 PD님이 쓰신 세계는 왜 싸우는가? 그 책을 읽게 되면서 난민에 대한 관심 좀 가지게 되기도 했는데 여기에는 그 미얀마의 로힝야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좀 가슴이 너무 아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강화의 국민이 제가 찾아봤는데 강화의 국민이 약 6만이 좀 넘더라고요. 강화 인구보다 훨씬 많은 난민들이 나라를 떠나는데 사실 돌아올 수 있는 약속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리고 미얀마에서는 사실 반겨주지 않는 민족이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게 너무 강하게 와닿아서 이 부분이 좀 감명 깊게 좀 생각이 많아졌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는 사실 시설 장애인? 네. 사실 세바시에서도 시설 장애인인 동생을 함께 사는 그런 유튜브를 본 적이 있는데 사실 시설 장애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동권에 대한 우리가 자유롭게 보호가 있었는데 버스 한번 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신경을 쓰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사실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이동권이란 게 정말 사실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그냥 이동한다는 게 굳이 권리가 필요한가라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우리 학교에도 저희 엘리베이터가 있지만 그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보면 장애 학생이나 또 무거운 짐을 든 사람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근데 이 많은 학생들이 그걸 이용함으로써 그분들의 이 이동권을 침해하고 그렇죠. 있다. 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 그냥 사람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저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았다는 게 네. 되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친구들도 이 책을 읽어보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일단은 우리가 조금 이제 바깥의 이야기인 내가 본 것을 당신도 볼 수 있다면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제가 바깥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나라에 제한되지 않고 조금 다른 나라의 상황까지 읽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께서는 아무래도 난민에 대해서 조금 잘 아셨을 것 같아요. 저희보다는.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스스로 내가 너무 몰랐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관심을 좀 더 다양하게 더 많이 가졌어야 된다는 생각을 사실 수업 시간에 많은 자료들을 활용하면서 생명의 가치가 훼손된 그런 장면들, 그런 뉴스들을 가지고 오는데 사실 해외 뉴스들도 많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그냥 단편적으로 이런 사건이 있었어. 그런데 사실 모든 사건들은 딱 하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밑에 어떤 사건들이 연루돼서 그렇죠. 그런데 딱 그 뉴스에 나온 딱 그 한 단면만 봤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넓게 이런 사건들도 있구나, 이런 일들도 있구나 라고 좀 많이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일들이니까 사실 제가 더 많이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했어요. 정말 말씀해주신 것처럼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저변이 마련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난민을 이제 뉴스나 이게 뭐 되게 공식적인 기사들 혹은 비문학적인 것들로만 접했지 이렇게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는 접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사람들이 느꼈을 감정, 그 사람들이 느꼈을 어떤 고통 이런 것들이 되게 생생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동화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 이 책에도 나와 있듯이 난민 수용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입장도 있어요. 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잖아요. 왜 이렇게 부딪히면서 우리는 난민 수용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까요? 과거로 돌아가 보면 사실 이게 남의 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6.25 전쟁에 우리는 피난민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나라에서만 아니라 전쟁을 피해서 다른 나라로 분명히 갔던 우리나라 국민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수용해줬으면 좋을지를 좀 생각을 해봤었으면 좋았을 것 같고 사실 난민이 우리랑은 다른 일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제주도에 예멘 난민이 온 것부터 그 전의 사건들도 있었지만 그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고 사실 세계화가 되면서 더 많은 난민들의 문제들이 생길 거고 그것이 지금 접하지 못했지만 점점 우리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문제가 단순한 문제는 아니에요. 정말로. 공동체의 합의가 필요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깊이 교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마련되었을 때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난민 수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들의 이야기는 굉장히 많아요. 지금 공식적으로 나오는 거나 아니면 뉴스에서나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소식들이 많은 반면에 그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를 담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서 이쪽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이 책을 읽고 약간 이런 지점에서는 생각이 바뀌었다 하는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은 아니고 너무 몰랐다는 거. 바뀐 게 아니라 바뀔 수 있는 나의 생각조차 없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내 머릿속에 혹은 내 마음속에 뭔가가 많이 있어야지만 이게 바뀐다라는 표현을 했을 텐데 내가 그만큼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나? 바뀔 정도로? 네.
그래서 사실 바뀌었다라고 딱 이렇게 질문 주셨을 때 바뀐 게 있나? 라는 스스로의 그 반성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되게 저도 반성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바뀐 게 없을 정도로 내가 깊이 알지 못했다. 많이 알지 못했다.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 왜 나는 내 시선에서 내 기준에서만 생각하고 넓게 보지 못했을까? 내 일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나는 너무 세상을 모르고 살아갔다?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내가 본 것을 당신도 볼 수 있다면이라는 책은 이제 여기서 조금 마무리를 하겠는데 이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와 볼게요. 저희 이제 우리나라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이 그냥 사람이라는 책은 이제 이 홍은전이라는 기자분이 전 기자였어요. 기자분이 돌아다니면서 여러 세상의 이야기를 취재한 그런 세상 기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은 이 책을 읽고 이것도 또 동일한 질문이긴 한데 생각이 바뀌신 지점이 있을지. 사실 난민 관련해서는 제가 진짜 너무 관심이 없었고요. 도덕 교사로서 인권이나 소수자들을 이제 수업을 하려면 약간 정보가 있어야 되니까 그쵸. 사실 조금은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 스스로도. 그리고 뭐 봉사활동도 다녀보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접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표면적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봉사활동을 가면 같이 생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단기간에 하루 혹은 이틀,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진 그 현실의 벽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시설장애인,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설장애인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들도 그 핸드폰 하나가 세상과 연결하는 끈이라는 거, 그 기쁨을 너무나 늦게 누리었다는 거. 그런데 또 현실의 벽에 부딪힌다는 거. 만약에 자립을 하게 되었을 때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지원이 또 국가의 정책상 돈으로 따져서 어느 정도만 2 이상 만대, 시간도 2 이상 만대 라는 그런 것들이 사실 이렇게 딱딱딱 있다는 건 그 사람들에게는 현실이어서 너무 그 하나하나가 잘 알고 있겠지만 사실 저희는 그런 걸 잘 몰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책은 정말 하나하나 세세하게 그 사람의 그 생활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좀 깊이 나와 있다는 데서 많이 알게 됐어요. 맞아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동일한 맥락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할 만큼 잘 알지 못했구나 라는 것도 알았고 또 내가 모르는 이야기가 너무 많구나 맞아요. 라는 것들을 알았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히나 저희는 탈시설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는 정말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였을 텐데 오히려 이게 저희에게 새롭게 느껴졌다는 이야기 자체가 조금 아이러니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우리 기준에서 생각을 해 나가고 그게 당연시 받아들이고 당연히 장애인들 혼자 생활이 못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시설에 가야 돼. 그것이 옳은 일이야. 그것이 그들을 돕는 일이야 라는 생각을 깨버렸어요. 그 사람들도 그냥 이 생활을 즐기고 싶구나 라는 그런 부분이 참 시혜적이었던 거죠. 그쵸. 너무 우리의 기준에서 약간 베푼다는 입장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분들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게 아닌가라고 우리 기준에서 생각해 왔다면 이 책을 읽고 나면 그 생각이 아예 깨지는 것 같아요.
가장 필요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 책의 제목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책의 제목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질문지를 먼저 주셨잖아요. 네. 이게 정말 고민이 많이 되는 그냥 딱 4글자잖아요. 그냥 사람. 사람은 알겠어요. 여기도 사람, 여기도 사람, 여기도 사람. 근데 앞에 그냥이 붙었어요. 근데 우리가 누가 뭐 예를 들어 엄마 저 사랑해요? 왜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유가 딱히 없을 때는 그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사람. 사람도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모든 사람. 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눈이 안 보이건 보이건 그 사람이 희귀가 작던 작지 않던 사실 어떻게 보면 저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시력이 안 좋으니까. 더 안 좋은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이라고 하지. 저도 사실 안경을 잘 끼지 않으면 운전도 잘 못할 정도로 저도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람? 그냥 모두가 그냥 사람. 우리가 장애인, 비장애인, 성소수자 누구 이게 아니라 그냥 뭐 이유 없이 그냥 이라는 그 느낌이 좀 강했어요. 말씀해주신 그 엄마의 네. 사랑 이야기가 정말 와닿는데 정말 이유 없이 어떤 라벨링도 하지 않고 네. 그냥 우리는 그냥 사람인 거죠. 모두가. 이유가 없는. 네. 이유가 없이 인권이 주어지는 이유가 그렇죠. 없이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정말 되게 마음속 깊이 와닿는데요. 네. 그러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인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여기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인권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나 자신의 인권. 우리가 이 책에서 뭐 난민의 인권, 뭐 장애인들이 가진 인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교실 속에서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나의 인권을 찾을 수 없거든요. 나는 이거밖에 못하는 사람. 난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난 이런 대우를 받아도 내가 뭐라고 못하는 사람. 아이들이 쉽게 아이들한테 툭툭 치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욕을 해도 그냥 나는 어차피 그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어차피 저는 그래요. 저는 원래 못하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나의 외부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나 자신도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부터 나의 인권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거를 이건 다 외부의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의 기준에서 다른 타인들을 봤는데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한 인권에 대한 생각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교육이 되지 않고 도덕 시간에도 사실 많은 이야기 중에 뭐가 있냐면 타인을 배려해라. 누구를 배려해라. 아픈 사람을 도와야 한다. 하지만 내가 나를 존중할 수 있는 방법,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그 교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학교에 오는 아이들, 되게 무기력한 아이들, 매일매일 혼나는 아이들, 그 아이들도 인권이 있거든요. 내가 내 자신을 좀 소중히 여겨야지 다른 사람한테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의 인권도 좀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울림이 있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선생님께서 처음에 나 자신의 인권이라고 했을 때 저는 굉장히 의아했거든요. 근데 진짜 이게 놓치고 있는 인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여유도 없죠. 이제 조금 더 보편적인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그러면 이제 인권이란 선생님 무엇일까요? 인권이란 그 교과서에는 인간이 가진 권리? 뭐 이렇게 되어 써 있어요. 근데 그 앞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네. 우리가 이동권을 얘기했을 때 어디 나가고 싶어요. 제한받지 않고 어디에 나갔을 때 그 기쁨. 내가 그 버스를 탔을 때 그 기쁨.
내가 그 인정받았을 때의 기쁨, 내가 생명을 되게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내가 그 생명을 보존했을 때 그 안도감과 행복감, 그래서 저는 행복이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것이 사람마다 다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행복감, 그 여기 탈시설과 관련된 그 친구는 핸드폰 하나로 그렇게 행복감을 느꼈듯이 행복이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되게 인권이라고 딱딱하게 생각하기 쉬운데 되게 네.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뭐 기쁨에서 찾는 것 자체가 네. 되게 인권을 내가 존중하고 또 지켜나가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이 책을 우리 학생들이 꼭 읽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라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요 책을 읽으면 이 작가님이 하신 말씀 중에 뭐가 있냐면 세상을 알아가는 가장 어려운 방법, 가장 위험한 방법이 현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안전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독서라고 해요. 책을 읽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알아가는 방법으로 조금 나의 인권도 있지만 세상을 좀 깊이 알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리고 우선은 단편이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이 책은 그림이 좀 많아요. 사진이 많아서 사실 읽기에 너무 편하다는 생각을 해서 쉽기도 하고, 그래서 책을 읽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특히나 저도 이 책은 이제 전문 작가의 글이 아니다 보니까 네. 오히려 더 생생하게 느껴지고 네. 약간 공감도 더 많이 되고 읽기 편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인권과 관련해서 우리 친구들이 함께 읽기 좋은 책 또는 영화를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 하는데요. 네, 지금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저희가 히든 피겨스라고 짤막한 영화를 그 짤로 된 거 있죠. 네, 그런 걸 봤었어요. 네,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가 되게 감동 실화거든요. 네, 나사의 흑인 여성들의 편견에 맞서 싸우는 그걸 이겨내는 자기의 권리를 찾는 그런 영화라서 히든 피겨스를 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그리고 12세 이상 가더라고요. 여러분이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재미를 가진 요소였다면 얘는 좀 진중하게 다큐멘터리 영화 이태석 신부님의 골즈나 톤즈, 이번에 부활이라는 영화도 나왔거든요. 이태석 신부님이 남기고 간 그 시약들이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가 나오는 그런 영화라서 이 영화도 또 가져오신 책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쉽게 읽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나는 말랄라. 이 친구가 최연소 노벨 평화상 수상을 한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한 활동은 여성 교육운동, 여성들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어. 네, 근데 이제 총격을 받았어요. 탈레반에게.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고 여성의 인권도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는 이 친구라서 사실 여러분들의 나이잖아요. 네, 15, 17 이렇게 되니까 이 책도 쉽게 읽을 수 있어서 이 책도 추천해보려고 가져왔어요. 네. 지금 갖고 오신 것도 학교 도서관에서 빌려오신 것 같아요. 네. 도서관에 가시면 보실 수 있어요. 네, 일부러 학교 도서관에서 찾을 수 있게. 사실 오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을 텐데요. 너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즐거웠고요. 사실 인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는 너무 단편적으로만 배우고, 그래서 이렇게 좀 자유롭게 인권은 너부터, 자신부터 시작이야 라는 아주 가까운 데 있어. 네. 그리고 멀리도 있고 깊이도 있어 라는 걸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네. 감사했습니다. 저도 사실 지금 2학년 친구들과 같이 인권 수업을 하고 있는데도 이 주제로 뭔가 깊게 이야기를 나눠보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선생님이랑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제 안에 뭔가가 해소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자리가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 저도 꼭 초대를 또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또 추후에 약속을 더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촬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우리 보시교 책방에 이제 또 시그니처 인사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하나, 둘, 셋. 두 번 보시교.